네, 안녕하세요. 가난도 지겹다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챗 GPT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해볼 건데 채널을 처음 만든다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예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챗 GPT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챗 GPT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에. 물론 정보의 가치가 높은 영상들도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슈가 되니까 그걸 자기가 되게 좋은 방법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유튜브를 많이 해보거나 크리에이터인 분들은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거 그냥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정작 자기 구독자들한테 이거 툭 던져놓고 이렇게 해봐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보다 보면 알아요. 아, 이거 하기 힘들다, 이런 거 느끼거든요. 돈이 두 배로 드는 거죠. 뭐 내가 마이크만 사면 되고 내가 뭐 스토리만 챗GPT에 이렇게 써서 하면 되는 것을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음성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내가 텍스트를 막 쓰고 거기에다 붙여 넣어서 뭐 영상이랑 이런 거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죠. 편하죠. 근데 편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억지로 힘들게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편한 만큼 돈이 된다는 건 저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편한 플랫폼을 제공한 만큼 그곳에다가 또 결제를 하고 돈을 써야 돼요. 왜냐면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채널을 만들었으면 채널 결 자체가 계속 그런 방향이에요. 누가 봐도 알죠. AI 음성이거나 아니면 이 대본 뭔가 어색하다, 이 영상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나는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지속을 해야 되는데 내가 유튜브 초보자야. 처음엔 좋아. 근데 유튜브 초보자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건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주제가 어땠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던 안 나오던 자기가 그 유튜브라는 걸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얼마나 꾸준히 업로드를 해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트렌드에 대해서 잘 읽고 있는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훈련들에서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채널 두세 개 날려먹고 결국은 다시 마음 가다듬고 다시 내가 여지껏 해왔던 것들 정리하면서 채널을 만들었을 때 그 채널이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툭 던져놓고 이런 거 좋대, 써봐 라고 하면 남들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실무적인 방법, 정말 쓰고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뷰트랩이나 H트렌드,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뭐 구글 트렌드나 어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 그런 걸로 만약에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먹방으로 유튜브를 찍고 싶어. 그런데 한국에서 유튜브 먹방으로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가 뭘까? 뭐 한국 먹방, 매운 먹방, 뭐 한국 길거리 음식 같은데, 그러면 매운 먹방을 해봐야겠다. 그럼 한국 매운 음식으로 3가지만 유튜브에 노출 잘 될 만한 음식으로 추천해봐. 불닭, 떡볶이, 짬뽕, 뭐 이렇게 있네요. 불닭, 떡볶이, 짬뽕. 그럼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이건 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30대가 결혼 못한 30대 남자가 외롭게 쓸쓸하게 불닭 먹는 컨텐츠를 찍어볼까 해요. 제목과 설명, 키워드 추천해줘. 이상하죠? 유튜브에 노출 잘 될 만한 제목 하나만 추천해줘. 여러분들도 쓰시면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뭐 설명을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 설명 잘하면 다 강의하고 있죠. 그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얘가 얘기를 잘 할 때가 있고 또 못할 때가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고독한 매운 치킨 챌린지, 싱글남의 화끈한 한국 먹방, 뭐 이 정도는 괜찮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 쌍따옴표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고 여기까지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제목은 정해졌어요. 설명도 써줘봐.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만들게 되면 유튜브 영상이 있고 더보기로 보시면 설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설명을 잘 안 봐요. 댓글을 보잖아요. 그래도 설명을 쓰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내 채널의 SEO를 맞추려고 쓰는 겁니다. 영상의 대략적인 설명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목이랑 설명은 됐습니다. 그럼 태그죠. 태그도 추천해줘. 근데 이 태그를 추천할 때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샵을 쓰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다 복사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보시면 앞에 샵 넣고 하는 거는 유튜브랑은 맞지 않아요. 이 3개 정도 뭐 샵으로 집어넣어서 설명란에 태그 인식을 시키긴 하는데 그 태그를 따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샵이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하나씩 샵 빼고. 그럼 이거 너무 귀찮아요. 이렇게 쓰면 한 줄로 만들어. 또 이상한 짓 하죠. 태그에서 앞에 샵은 지워달라고 했어요. 이게 근데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해놓으면 얘가 어느 정도는 따라 하거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 챗GPT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까지 멍청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돼야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외국인들을 겨냥할 때는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게 좋죠. 근데 한글로 써줘. 우리는 한국 사람들한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야겠죠. 제가 결제를 해서 챗GPT 폰데도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물론 한두 번만 이렇게 하면 좀 자기가 인식을 한다고 해도. 자,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태그가 적긴 한데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메모장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이걸 메모장에다 굳이 쓰는 이유가 제가 블로그도 하잖아요. 근데 블로그도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HTML로 전환하면 복사 붙여넣기 한 글들은 티가 나요. 그래서 얘는 이거 다 어디서 긁어온 글이다. 이건 제가 쓴 글이 아니니까 노출에 제한을 둬. 이런 식으로 리밋을 걸어놓은 명령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예전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오래 걸리는 그 시간, 이 플랫폼에서 내가 커서가 깜빡이면서 머무르고 있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이거는 긁어온 글이다 아니면 뭐 직접 사람이 쓴 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요.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메모장에 가지고 온 상태에서 붙여넣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뭐 크게 어떤 체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실험하려고 그냥 붙여놓은 채널들도 있고 이렇게 메모장에다 해서 붙여놓은 채널들도 있는데 크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제목, 내용, 태그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제가 만약에 영상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면 영상 업로드 누르시고요. 일단 예를 드는 거니까 아무 영상이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올리느냐인데 이게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고 이 영상을 올리는 칸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목 아까 전에 있었죠? 이거 그대로 긁어와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설명란에 이거 그대로 붙여 넣고요.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럼 이것만 수정을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까 전에 우리 태그가 몇 개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뭐 코리안 먹방, 매운치킨, 불닭. 근데 이 태그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할게요. 태그가 제목에 없어요. 제목에 코리안 먹방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쓸만해요. 제목에도 없고 영상에서 뭐 한두 번 언급은 했지만 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맥락으로 보면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넣는 거지 제목에도 있는 걸 또 넣고 영상에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또 넣고 할 필요는 없어요. 부가적인 거죠. 매운 치킨 불닭. 자, 여기는 한 3개 정도면 적당한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샵으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뭐 엄청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드셔도 되고요. 사이즈만 알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이즈는 1920, 1080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썸네일 사이즈예요. 그냥 16대 9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단위는 픽셀입니다. 간단하게 만들 거니까 요즘은 라인을 썸네일에다가 쓰는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 메인 홈 화면이나 아니면 뭐 추천 채널에서도 조금 눈에 띄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뭐 저는 넣는 채널도 있고 안 넣는 채널도 있어서 그리고 먹방인데 아까 불닭이잖아요. 구글에서 이미지 들어가셔서 불닭볶음면 찾으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직접 사온 불닭볶음면 찍어도 되고요. 대신에 화질은 웬만하면 좀 좋게 찍는 게 좋고요. 이미지 오른쪽 눌러서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에 이 캡처 및 스케치 있어요. 이거 캡처, 새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진짜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키보드에 보면은 그 오른쪽에 있어요. 그거 눌러서 화면 캡처해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얘 가지고 와서 그럼 이 중에 어떤 걸 쓸 거냐? 저는 이걸 쓸 거예요. 나머지 다 날리고 얘만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로 가지고 옵니다. 컨트롤 T 누르고 쭉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불쌍하게 뭐 30대 노총각 컨셉으로 해서 런닝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고 뭐 라면 불쌍하게 먹고 있는 거 찍어도 되고요. 성공한 30대의 모습으로 찍어도 되고요. 뭐 반전 이미지로 되게 부자 같아 보이는데 집에서 혼자 외롭게 라면 먹고 있는 이런 모습도 뭐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물이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불닭볶음면 가운데다 크게 하고 뭐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도 써줍니다. 제목에 있는 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유튜브 제목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물론 유튜브도 인식을 하겠죠. 썸네일을. 근데 어쨌든 사람이 보고 매력적이어서 클릭을 하는 거잖아요. 뭐 몇 가지 있어요. 아예 귀엽거나 아예 섹시하거나 아예 웃기거나 사진에서 아니면 이 썸네일 자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사람들이 클릭하게끔 만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글로도 하는 게 있겠죠. 난 외롭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게 유튜브에서 보면 이 부분은 초가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가려져요. 이 부분은. 그럼 여기에다가 글 이렇게 쓰면 이쁠까요? 안 이쁘죠. 그래서 글은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래에 있어요. 아래 딱 이 부분까지만. 4등분 해보면 내가 텍스트를 더 중심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글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진들도 나는 어필이 돼야 돼 라고 한다면 글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 위에 왜 없냐면 추천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뜰 때 이 위가 반쯤 가려지게 뜨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뭐 자세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여기는 거의 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사진은 여기나 여기, 글은 여기다 넣으시는 걸 추천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위에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위에다가 글을 쓰거나 텍스트를 어필할 때는 아예 가운데다가 쓰시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토샵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PPT로 만드셔도 되고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포토샵을 쓰니까 이걸 쓰는 거고요.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2MB가 넘어가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썸네일을 쓸 때는 2MB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충분하죠. 다시 돌아와서 방금 만들었던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썸네일이 떠요.
뭐 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재생 목록을 제가 나눈 겁니다. 왜냐면 영상이 계속 재생 목록 없이 있으면 구독자분들이 어디서 어떤 걸 찾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건 만약에 여기 뭐 먹방, 뭐 김치 먹방, 뭐 불고기 먹방,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메뉴별로 나눴다면 뭐 하나를 클릭하셔서 거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해서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아동용이냐 아니냐, 그럼 뭐 아동용 아니다. 연령 제한할 거냐, 안 할 거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태그를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태그 뭐 있었죠? 이것까지는 다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C로 가지고 와서요,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아까 전에 샵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떠요. 자, 여기에다 우리가 만든 썸네일이 있죠. 그리고 녹화 날짜, 이건 이제 내가 언제 이걸 녹화했어, 이걸 하는 건데, 뭐 동영상 위치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굳이 대한민국으로 안 하고 영어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표준 라이센스일 거고요. 노하우나 스타일이냐, 뭐 먹방이니까 뭐 인물 블로그로 가도 되고요. 뭐 엔터테인먼트로 가도 됩니다. 코미디로 가도 되고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노하우 스타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을 누르는 거예요. 다음 누르면 지금은 SD까지만 처리가 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SD, HD, 4K 뭐 이런 식으로 쭉 화질이 높은 순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로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화질이 떨어진 상태에서 구독자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뭐 자막 추가할 거면 자막 추가하셔도 되고요. 근데 뭐 한국인 상대로 하실 거면 자막 추가 필요 없죠. 최종 화면 추가, 뭐 동영상 가져오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끝쪽에 뭐 이렇게 있어요. 동영상 시청자 맞춤, 특정 동영상 뭐 이렇게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이게 하나가 터져서 나머지 영상들도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재생 목록이 큰 몫을 하거든요. 뭐 저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해놓고 또 재생 목록, 뭐 티스토리, 블로그랑 유튜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는 거죠. 유튜브에 관련된 사람은 이걸 볼 거고, 블로그가 궁금한 사람은 이걸 보겠죠. 나중에 동반 상승을 노리면서, 아니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 영상 하나만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아니면 이렇게 영상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특정 동영상으로 내 영상 하나를 클릭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보고 옆에 뭐 추천으로 쭉 뜨긴 하지만 그거 일일이 눌러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보고 끝인 거죠. 그래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려고 재생 목록으로 해놓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재생 목록에는 여지껏 제가 여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확률이 높죠.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얘도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얘만.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와요. 웬만하면 가장 뒤에 붙여놓는 게 좋겠죠. 여기서부터 영상에 방해되게 뭔가가 뜨는 것보다 여기서 그렇게 해놓고 저장 눌러요.